자, 2강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로 취득세를 이론 정리를 쫙 하라고요. 하면서 기본서 볼 필요 없어요. 세법은 알아들었어요? 기본서를 평상시에 보되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요약집 강의죠? 그래서 기본서 볼 필요 없어요. 요약집에 승부를 걸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 프린트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181페이지. 등록면허세가 뭐예요? 등록면허세잖아. 옛날에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두 가지를 합친 세금이라고요. 181. 등록면허세, 옛날에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내죠.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에 대한 면허세만 출제가 된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 1번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소유권이 아닌 것. 이거를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다.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소유권이야. 원래 소유권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를 내는 거지 원래. 소유권 취득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원래 뭐를 낸다? 취득세. 근데 옛날에 취득세는 2% 낸 거야. 근데 뭐를 안 해? 등기를 안 해. 그럼 등기를 안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얘도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신축했다. 신축하면 원래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몇 프로? 2.8. 근데 2%만 낸 거야. 그럼 0.8은 안 냈지? 그럼 0.8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고요? 11년 1월 1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소유권 취득하면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8이잖아. 그럼 10년까지 2% 내고 오늘 등기할 때는 0.8%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 등록면허세를 낸다. 또 신기하구나. 또 신기한 게 좋은 거예요. 자, 182쪽. 182쪽 의미 특징. 자, 밑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딱 숫자 용어가 세 가지 나오죠. 설정, 변경, 소멸. 딱 밑줄을 그어. 설정, 변경, 소멸. 뭐 기준이다? 공부. 공적 장부의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공적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누가 세금을 걷어간다? 도구. 도구야, 도구. 도구라고요. 모든 자치시와 또는 지방세의 주인이고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누가 걷어간다? 제일 아래 도구세입니다. 도구. 여러분들 동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동네는 등록면허세 누가 갖고 가는 거야? 소재지 누가 갖고 가? 도구니까 구청장. 구청장이 주인이라고요. 자치구.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등록면허세 주인은 누구다? 구청장. 구. 경기도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누가 갖고 가?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갖고 간다. 도구세요, 도구세.
자, 그 다음 오른쪽 특징. 꼭대기. 자, 올라가요. 등록면허서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세. 그리고 뭐라고 되어 얘기한다? 유통세. 그리고 공적인장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래서 수수료 성격에 뭐라 그런다? 조세. 수수료다. 그러면 안 돼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 등록면허세로 걷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얼마가 안 되더라도 6,000원 미만이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최저한세. 최저세액제라고요. 최저한 세금을 걷는다. 최저한세 또는 최저세액제.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600원이야. 얼마 걷어간다? 6,000원.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뭐다? 형식주의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실질주의는 안 따져요. 그래서 등기등록이란 형식, 외형상 형식만 갖추면 과세되는 조세이다. 즉 명의자 과세 원칙이에요. 명의자 보고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공적인 장부에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이름이 올라간다. 이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명의자 과세 원칙. 그래서 모든 세금은 실질로 따져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특징이 뭐다? 공부 기준이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등기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형식만 갖추면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등기관이 너 사기꾼이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실질주인이지 이런 거 안 물어봐. 등기 등록이란 형식만 갖추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심화학습 나왔잖아. 형식주의, 명의자. 실질과세 원칙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명의자. 자, 그 다음 밑에 심화학습 등록에 의의. 자, 밑에 나왔어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포인트는 뭐다? 공부. 항상 공부가 뭐다?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왜 공적인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야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공부 기준이다. 공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록. 다만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런 등기 등록은 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이거잖아. 소유권 취득이야.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은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취득세.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칙,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 등록면허세 제외.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원칙이 뭐를 내는 거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이거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외.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이에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1번은 광업권, 어업권이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지? 그럼 이에는 뭐 말이죠?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취득세는 등록하라고 법조문이 없어. 그다음 광업권, 어업권을 이전받으면 2%만 내는 거라고요. 등록은 안 하는 거야.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등록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라. 이렇게. 그다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원칙은 몇 프로가 내는 거야? 2%가 내는 거야.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지? 그럼 등록을 하려면은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세요. 자, 그다음 2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자, 외국인 소유. 포인트가 뭐다? 연부취득이야.
연부취득이잖아. 그럼 연부는 잔금이 안 끝났지? 그래서 연부야 연부. 그래서 연부는 취득세를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등기 안 하는 거야.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그래서 연부 취득하면 매회 연부 금액을 신고하는 거죠. 2%만 내는 거야.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등기는 못해.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뭐를 납부하라?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연부는. 그래서 1번, 2번은 2%만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등록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다? 제척기간이 경과. 경과잖아, 경과. 그럼 제척기간이 뭐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야? 5년.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해야죠? 그럼 5년이 경과했잖아. 그럼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 취득세가 없어져서. 그럼 등록을 하고 싶으면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취득세 소멸됐잖아. 경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 제척기간. 무신고는 몇 년? 7년. 사기부정 10년. 원칙은 5년. 경과하면 취득세 소멸. 그럼 등기 등록하고 싶으면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금방 배웠잖아. 면세점. 숫자 기억해야죠? 면세점은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취득가액.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어.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고 싶으려면 무슨 세금을 내라? 등록면허세. 이렇게 네 가지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자, 넘어가죠. 자, 취득세에 이어지는 거예요. 취득세를 잘해야 돼. 자, 184쪽. 중요 기출문제 이거 다 풀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풀어봐요,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글씨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84쪽. 자, 1번 광업권은 취득세 내야지. 취득세는 몇 프로 낸 거야? 2%.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외국인 소유, 연부잖아. 연금은 잔금이 안 끝났지?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그럼 등기 등록은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제척기간 경과 똑같죠? 50만 원 이하가 뭐다? 면세점. 그럼 답이 몇 번? 5번. 언제 취득했어? 20년 1월 1일. 부동산 1억. 소유권이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취득과 등기를 앞서서 무슨 세금을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과 등기를 앞서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소유권은 취득세 납부.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02번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 및 과세표준.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이번에는 뭐를 배우는 거야?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쭉 나왔잖아. 중요 단어. 설정 변경 소멸. and 공부.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 그래요? 의무자라 그래요? 권리자. 그래서 갑돌이가 은행이야, 은행.
담보를 제공합니다. 10억을 빌려와. 담보대출이네요. 담보대출이야. 그럼 갑돌이를 뭐라 그래요? 채무자. 은행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럼 은행은 어떤 행동해요? 10억을 빌려주고 무슨 등기가 들어가?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이 부동산에 갑소유 부동산 갑구에 을구에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그래서 금액도 적혀 있겠죠? 10억을 빌려왔으면 25% 전후가 더 적혀요. 그럼 은행 얼마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 공부에 은행 이름으로 올라갔어요. 은행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네 글자로 저당권자.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근저당권자. 이렇게. 그래서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납세무자요. 권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들어갔을 때는 근저당권자.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 그러나 실제로는 갑이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법은 부담자는 안 따져요. 알아들었나요? 그건 사적인 계약일 뿐이다. 법상 납세무자는 공부에 이름을 보고 납세무자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가 들어가죠? 말소 등기가 들어갈 때는 누가 납세무자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저당권. 뭐라 그래야 돼요? 설정자. 근저당 설정 들어갔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자고. 그래서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납세무자. 그럼 설정 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권자가 답이야. 이런 경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행.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네 글자로 근저당권자. 다섯 글자네? 저당권 들어가면 저당권자고. 자, 두 번째는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공부에 뭐다? 저당권자가 지워지지 이렇게?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설정자. 끝을 잘 봐야 돼요.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그래서 세법은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래서 184쪽.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설정 등기잖아. 다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서? 권자요. 다 권자잖아. 자, 말소 등기는 뭐다? 권자가 아니라 권자가 지워졌지? 그 등기에 뭐다? 설정자. 그 등기의 설정자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야?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야?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럼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전세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용어가.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채권자 대위 등기 나왔잖아요. 1번. 이거 취득세에서도 나와. 등록면허세에서는 왜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나올 수 있어요. 소유권도. 똑같아요. 자, 출발이 뭐다? 꼭대기. 갑소유 미등기 건물. 자, 쭉 나왔어요. 이거 다 대위 등기야. 세 번째 줄 뭐야? 대위 등기. 세 번째 줄 채권자 대위 등기잖아. 그럴 때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의미 대위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건물 소유자가.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받고 있잖아요. 소유자, 건물 소유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자,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자,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예제. 자, 답이 몇 번이다? 은행. 은행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네 글자를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왜? 설정 등기니까. 그러나 문제가 이제 응용합니다. 말소 등기로. 말소 등기로 바꿔요. 이제 문제를.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라고 나왔다. 말소 등기라고 나오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1번. 만만한 게 갑이야 갑질하고 싶은가 봐. 이럴 때는 을이지. 을이 부동산 소유자잖아. 을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갑은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누구 부동산이야? 을 부동산이지. 이럴 때는 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맨날 갑이래. 을이 뭐다? 저당권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죠? 을. 그래서 글씨를 잘 읽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돌아간다? 과세표준. 그러니까 취득세와 이어지는 거예요. 왜 나와? 소유권. 부동산가에 결정할 때 우리 과세표준 취득세에서 완벽하게 배웠잖아요. 왜 나와? 얘가 왜 나와?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그럼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그럼 부동산가에 나왔잖아. 1번 부동산가에 원칙은 신고가에. 그러니까 취득세랑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는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몇 개? 6개. 그럼 6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 둘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게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방법이에요. 유상일 때. 그럼 등록면허세도 원리가 똑같죠? 근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지만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등록 당시예요. 그래서 1번이 뭐라고 나왔어? 등록 당시. 절대 취득 당시 하면 안 돼요. 즉 등기를 늦게 한 거예요. 등록 당시다. 그다음 원칙은 신고가액.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다. 자, 넘어가죠. 시가표준액 똑같잖아. 취득세랑. 그러니까 취득세를 잘하자. 자, 취득자의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리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취득세와 동일해. 그리고 3번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6개. 1번 밑줄 긋고 국가 등. 2번 외국 수입. 3번 공경매. 4번 판결문. 그 판결문 옆에 법인장부도 나왔죠? 항상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이 가장 중요하다 뭐다? 검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그래서 6개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취득세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제 등록면허세에서만 쓰는 거 두 번째 1번 유예. 다만. 시험은 다만이 출제되는 거야.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자산재평가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죠? 감가상각하면 내려가잖아. 자, 이럴 때 뭐다? 그 가액이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하는 것이므로 과로. 이 과로가 뭐다? 변경된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은 이제 법인장부잖아.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줄여서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변경 전 가액하면 틀려요. 자, 여기 보자고요. 옛날에 취득을 했어. 옛날에 취득 5억이야. 그럼 옛날에 몇 프로만 냈어? 2% 납부했다고요. 옛날에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럼 오늘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면허세. 그럼 오늘 등기한다. 이제 법인인 경우에요. 그래도 자산 재평가를 해보니까 옛날에 5억짜리지 이게 더블로 뛰어서 10억. 그럼 과세표준은 5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라졌지?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10억으로 한다고요. 10억으로.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은 법인은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괄호. 괄호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괄호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달라졌다. 달라지면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라. 10억을 뭐라 그래요? 변경된 가액 또는 괄호 길게 나와도 이게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다.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왔다. 핵심 요약.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소유권은.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잖아. 오른쪽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제일 아래 단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사유로 변경된 경우는 뭘로 한다? 변경된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변경 전 가액 하면 틀려요.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요. 변경된 가액.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이번에는 뭐다? 채권 금액. 과세 부동산 가액 하면 안 되죠?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겠다. 부동산 가격과 속으면 안 돼요. 1번. 일정한 채권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고, 채권 금액 있으면 채권 금액. 시험은 항상 다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별 딱 붙이고 다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하고 또는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것, 근저당 성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과표로도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목적이면 옳은 지문이야. 목적만 나오면 목적이 아니요. 목적. 자, 그 다음 2번.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돈 채권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 등기 왜 하는 거야? 돈 채권 받으려고. 경매 왜 들어가는 거야? 돈 채권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가압류 가처분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4가지만 알아.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뭐를 과표로 한다? 채권 금액. 그다음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도 뭐다? 채권 금액이다. 이제 저당권이니까 앞에가 이거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가져가 경매. 4가지만 하면 돼. 가져가. 채권 때문에. 안 되면 뭐다? 경매 신청해서 가져가라. 가져가 경매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 쓰면 안 돼요. 채권 금액. 순서를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경매 신청. 왜 하는 거예요? 채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가져가 경매는 절대로 부동산 가액을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 그 외. 가등기. 자, 가등기는 또는 이게 법조문이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은 담보 가등기야. 담보 가등기 할 때는 채권,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럼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법조문이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담보는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또는 자, 그다음 지상권은 왜 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왜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남의 땅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의 땅 부동산 가액이야. 그다음 뭐야? 지역권은 왜 하는 거야? 맹지인데 길 터달라고 이거 요구하는 땅 요역지가액. 승역지하면 안 돼요. 요역지가액. 그래서 공무원들이 맹지를 5,000평사 알아들었나요? 맹지를 5,000평사 1억에 이게 나중에 길이 나잖아. 압력을 가해서. 그럼 이게 50억짜리가 되는 거야. 1억짜리가. 수없이 그래서 맹지를 사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 동네에 시골이야. 딱 누가 와서 맹지를 사는 거야.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맹지 살 일이 없잖아. 자, 그 다음 임차권. 자, 전세권은 왜 설정하는 거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절대 부동산 가액 하면 안 돼요. 전세 금액. 그 다음 임차권은 왜 하는 거야? 월 임대차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월세. 그래서 미음은 별 딱 붙여.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월 임대차 금액이다.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다. 여기까지는 금액으로 결정하니까 뭐다?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를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종가세. 종가세야 종가세. 그 다음은 건수. 건수로 결정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그래서 우리가 5개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건수. 자, 말소 등기, 땅 묻힐 긋고 지목 변경 등기. 왜 이거는 건수로 과세할까요? 옛날에 다 금액으로 세금 낸 거야. 앞에서 한 번. 그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씩 걷어간다? 건당 매일 건당 얼마씩 걷어갈까요? 6,000원. 그래서 6,000원. 이 6,000원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매일 건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는 세율이 금액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6,000원. 이런 거 다 6,000원이에요. 자, 밑에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른 하나잖아요. 가저가격면은 채권금액. 답은 몇 번이다? 지상권. 지상권이 뭐야? 남의 땅유의 권리를 보호받는 거지. 땅이니까 부동산 가액이죠. 답이 몇 번? 3번. 자,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봐요.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는 매일 건당 6,000원이에요. 매일 건이 뭐예요? 이런 거 여기 은행이잖아. 이건 한 건이야. 말소 시킬 때 6,000원. 등록면허세. 그럼 은행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죠. A은행, B은행 두 군데로 받으면 그건 두 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6,000원, 6,000원 한 건당. 자, 그 다음 세율. 자, 세율 똑같잖아. 취득세 연장선. 자, 꼭대기 취득 이 세율 구조는 뭐가 있다? 항상 등록면허세는 밑줄고 표준세율, 지방세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중과세율로 구분하죠. 그러나 법에서는 차등세율과 차등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을 곱하는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절대로 누진세율은 없는 거요.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 자, 박스 소유권 나왔네. 소유권이 왜 나와 있어? 원래 소유권은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10년까지 취득세 2% 내고 등기 안 한 거. 그럼 2011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 2% 내서 등기 안 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럼 취득세 2%를 빼야죠? 2010년까지 이거
취득세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등기 안 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죠. 또 취득세를 내면 2%가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왔네.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야? 보존등기는 취득세가 몇 프로다? 보존등기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2.8. 그럼 등록면허세는 2를 빼야지. 그러니까 취득세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2를 빼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유상. 취득세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럼 큰 녀석. 제일 큰 게 몇 표래? 4%. 그럼 2를 빼. 그럼 2를 빼면 몇 프로다? 2%. 자, 그 다음 상속. 상속은 제일 큰 녀석이 몇 프로야? 취득세.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취득세. 표준세율만 되면 이거는 그저 먹는 거야. 여러 개 나왔을 때는 큰 거에 1을 빼면 된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강생은 지금 시점이면 뭐는 암기가 끝났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가 다 끝났어. 3명 빼고. 3명은 아직도 취득세, 표준세율이 왔다 갔다 그래. 대한민국에 3명이에요. 3명. 나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속은 큰 녀석이 뭐야? 2.8. 2.8이 큰 거잖아. 그럼 2를 빼야지. 그럼 몇 프로? 0.8.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나왔다 이렇게 안 까먹는 거 증여.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나와.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야? 비영리 사업자는 2.8.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는 몇 프로야? 3.5. 그럼 2를 빼니까 뭐다? 1.5. 이게 소유권이야. 등기할 때. 왜 이게 나왔다? 20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를 안 한 거를 오늘 등기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왜? 소유권 왜? 소유권이 아닌 것. 왜? 이전 등기 설정 등기는 전부 몇 프로야? 0.2야. 1000분의 2. 그 앞에를 조심하라 그랬죠? 5번. 1000분의 2래. 이 앞에를 조심해야 돼. 앞에가 뭐다? 과세표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2는 다 암기가 끝난다고요. 0.2%. 이렇게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0분의 2. 0.2%. 그래서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에 0.1.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그리고 가자가 경매 4개네. 가자가 경매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여기까지는 종가세고 그 밖의 등기, 말소 변경 등기는 매일 건당 6,000원. 그래서 유예세율을 1000분의 2 유예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6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6,000원을 곱하는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이 끝났네.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1번, 2번이야. 심화학습. 1번. 자,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자 탄력세율이야. 탄력세율은 항상 몇 프로다?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는 탄력세율 적용 못해요. 선박항공 이런 거는.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몇 프로? 50%. 50% 가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최저한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6,000원보다 적을 때.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를 적용한다? 6,000원을 적용한다. 최저한세. 최저세제 제도가 있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무겁게 매기는 뭐가 있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이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 중과세율. 자, 몇 배? 표준세율의 3배. 이것만 알면 돼. 표준세율의 3배. 시험은 3배라고 안 나와요. 3배는 뭐다?
100분의 300. 세배 분수로 100분의 300. 단 어떨 때 대도시로 출발할 때 대도시에 이거 자본금 등기예요. 그래서 대도시의 법인이 자본금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하겠다. 그래서 1번도 출발이 대도시 법인 설립, 2번도 출발이 대도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네요. 이럴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하겠다? 3배로 중과하겠다. 근데 1번 유에 봐요. 다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1번 유에 다만 뭐라고 나왔어?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이거 도시형 업종이죠? 중과 제외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배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표준세율로 가는 거야. 중과 제외업종. 자, 넘어가자고요. 자, 심화학습.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이거를 도시형 업종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십 개가 있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게 중과 제외업종이야. 1번은 사회 기반시설. 기반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 등기할 때는 중과를 안 한다. 은행업 이런 거. 두 번째. 은행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죠. 은행이 대도시에 필요하잖아. 이런 거 중과를 안 한다고요. 수없이 많아. 대도시에 꼭 필요한 거. 자, 쭉 내려와서 23번. 할부 금융업. 이런 것도 대도시에 필요하잖아. 느낌이 뭐다? 대도시에서 필요한 업종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마지막 부분. 자, 비과세 파트가 나와 있네요.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1번. 국가 등은 비과세, 취득세와 동일. 자기들이 하는 거 좀 밑줄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나 출제되는 거는 항상 다만이다. 192쪽.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우리 거를 과세합니다.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 다음 기타 비과세 몇 개 없네. 1번. 1번에 밑줄고 법원의 촉탁 등기. 촉탁은 부탁하는 거죠. 등기하라고. 원래 법원의 촉탁 등기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가 끝났잖아. 회사 명의로 등기 등록할 때는 이럴 때는 회사가 끝났으므로 비과세한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이게 꼭 붙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 변경, 소관청 변경. 다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다.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요. 3번 뭐가 나왔다? 묘지. 이거는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묘지. 묘지를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무덤. 묘지가 무덤이야. 무덤. 자, 이거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지금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잘 들어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니까 개인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으로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취등록면허세는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비과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세는 이렇게 가요. 자, 잘 봐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한다 다 알아. 그럼 퍼센트 몇 프로 과세할까요? 2%만 과세하는 거야. 이렇게. 등기는 안 하는 거. 등기는 비과세하니까. 자, 그 다음 이거 개인 묘지는 조상보 비과세죠? 근데 법인 묘지는 묘지도 토지잖아. 그럼 재산세는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해? 3가지로. 별도, 종합, 분리. 그럼 재산세는 뭘로 과세할까요? 응? 별도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이 왜 묘지를 갖고 있어? 묘지를 분양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분양, 장사하는 땅으로 봐, 법인은. 묘지를 왜 갖고 있어? 법인을 설립해서 묘지를 분양하지? 묘지 분양이 엄청 비싸요, 수도권은. 그래서 장마가 지면 묘지가 떠내려가. 그럼 법인은 행방불명 돼버려. 별도 합산이야, 별도 합산. 이렇게 이게 3가지가 필수예요, 이거. 자, 면허는 볼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는 읽어보면 돼. 자, 납세지 나왔잖아. 밑에 납세지 나왔죠? 항상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걷어가? 밑에 적어. 도구세. 소재지 옆에 도구.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야? 도구.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15번. 자, 15번. 오른쪽에. 15번 봤어요? 같은 등록 미출고. 같은 등록. 그 다음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에 미출고요. 걸쳐. 그 다음 걸쳐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납세지가 되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걸쳐 있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같은 등록. 자, 이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이 부산에도 걸쳐 있고 대구에도 걸쳐 있다. 걸쳐 있죠? 저당권이 하나인데 부동산이 걸쳐 있다고요? 그럼 걸쳐 있으면 부산도 자기 관할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겠죠? 대구도 밑에 뭐가 있어? 등기소가 있다. 그럼 납세무자가 따로따로 가면 불편하잖아. 걸쳐 있는데 그럼 등기소를 법원이 정해줍니다. 상급관청이 정해줘. 대구로 가지 말고 부산으로 정해준다. 그럼 납세지는 부산 등기소 관할 소재지 도구에서 걷어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상급관청이 정해진 곳을 우리는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라 그래요. 등기소 관할 이해를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 도구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걸쳐. 그러나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나누잖아, 세금을. 안분,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취득세는 걸쳐 있을 때는 나눠요. 무슨 비율로 나눈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걸쳐 취득세에 있어서 나오고 등록면허세에도 걸쳐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시가 뭐예요? 시가표준액 비율.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한 곳을 정해줘요. 상급관청이. 부산으로 가라. 이곳을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 다음 17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상급관청이 정해주겠죠? 정해진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10번과 16번과 17번이네요. 이해 잘 봐요. 취득세는 걸쳐 있을 때는 한 곳에서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분, 나눈다.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기소가 따로따로 있죠? 상급관청이 한 곳을 지정해 준다. 이 애를 어디라고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 다음 징수방법. 아까 다 했잖아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60일을 안 쓴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60일 쓰면 안 돼요. 전까지. 취득세는 60일이야.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인 거는 전까지요. 넘어갑니다. 전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전까지는 접수하는 날까지.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추가신고 납부. 옆에 적어. 취득세와 동일. 1번, 2번은 취득세와 동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2번도 똑같아. 비과세 과세 면제받았다. 이럴 때는 취득세도 등록면허세 똑같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는 뭐랑 동일하다? 옆에 적어요. 취득세와 동일. 취득세와 동일해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다면 괄호 포함 제외. 취득세랑 동일. 나머지는 전부 등록면허세는 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왔다. 박스 밑에. 자, 취득세는 이렇게 복잡하잖아. 취득세는 60일도 있고 상속은 6개월, 9개월도 있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다? 전까지. 6개월 없다고요. 그러나 어떨 때만 추가 신고 납부만 60일을 써. 등록면허세는 나머지는 전부 상속이든 증여든 다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기본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신고의제입니다. 신고의제.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아까 프린터로 다 설명했어요, 이거.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 전까지만 납부하라. 그러면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뭐다?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까지만 납부합니다. 이거 신고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똑같잖아. 취득세랑.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간다? 보통징수. 가산세율은 똑같고. 자, 그 다음 2번. 밑에 2번. 자, 등기등록 관서의장은 등기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등기등록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취득세도 똑같아요. 등기등록 관서의장은 졸다가 등기를 해준 거야. 빨리 통보를 해야 된다고요. 거들하고 며칠? 10일. 취득세랑 동일. 똑같아. 자, 그 다음 부가세. 밑에 부가세 나와 있죠? 자, 20%. 자, 20%는 뭐다? 지방교육세. 뭐의 20%야? 밑줄고 납부세. 아까 다 한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는 20%인데 뭐의 20%? 감면세액의 20%. 감면세액에. 그 다음 최저한제. 자, 취득세는 뭐가 있어? 면세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없죠? 두 번째 줄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는 안 걷는 거야. 세금을. 그러나 6,000원 이거는 걷는 거예요. 6,000원으로 한다.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오늘 프린트 등록면허세 딱 정리되어 있어요. 반장으로 오늘 프린트. 지금까지 강의한 거 딱 반장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오늘 프린트는 여보세요. 이게 오늘 프린트야. 이거 찾았어요? 그럼 오늘 프린트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장이야. 그럼 넘겨봐요. 넘기면 뭐가 있어? 핵심 지문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이야. 같이 푸니까 안 되겠더라고. 실력이 안 늘어.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서 쭉 풀어보셔야 돼요. 밑에 정답 해설이 있어. 절대 풀 때는 1번 보고 답 보고 그러면 안 돼요. 2번 풀고 답 보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무슨 병아리띠도 아니고 전부 OX로 푼 다음에 정답 및 해설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정답 및 해설을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게 딱 정리되면 이제 이걸 봐야지. 지금 등록면허세 끝났잖아. 자, 이걸 보는 거야 이제 순서가. 자, 1페이지. 자, 등록면허세. 이건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밑에는 정신사나워. 이게 돼야 된다고요. 자, 1페이지 등록면허세 꼭대기. 자, 누구다? 도구세. 도구세야. 꼭대기 도구세. 납세제는 소재지고. 그리고 옆에 보면 취득세는 걸쳐 있잖아. 취득세는 걸쳐 있으면 뭘로 나눈다는 거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뜻입니다. 안분이란 두 글자 적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걸쳐. 오늘 배웠잖아. 걸쳐. 취득세는 나눠요. 안분.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등록면허세는 안 나눠. 그러니까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 설정 변경 소멸 나와 있죠? 자, 4번 소유권 이외. 그리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하얀별. 미등기 부동산 2% 낸 거. 옛날에 2% 낸 거 소유권이죠? 미등기 부동산 등기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세 글자로 뭐야? 명의자. 그 다음 설정 등기는 권자. 그 등기의 권자야. 그리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의 설정자. 그리고 대위 등기잖아. 이거는. 대위 등기는 건물 소유자, 보존 등기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대위 등기 취득세에서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건물 소유자, 보존 등기자. 대위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채무자잖아요. 건물 소유자, 보존 등기자. 찾았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다. 외관상 형식만 갖추면 돼. 실제를 안 따져요. 그리고 항상 공유는 연대가 있고.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개별 과세하죠. 그리고 과세표준 딱 했잖아.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취득세에 이어온 거죠. 단 자산자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면 무슨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 그리고 가져가 경매는 뭐를 쓴다? 채권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임. 이게 기억나야지. 월임이 뭐예요? 월임대차금액. 모르면 오늘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월임이 뭐라고요? 월임대차금액. 모르면 오늘 프린트에 적혀 있다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박스 세율. 드디어 나왔다. 이게 표준세율이야. 자, 유상은 취득세가 몇 프로야? 4%. 등록면허세는 2%야. 큰 거. 농지는 3%.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2%. 큰 거에 1을 빼는 거야. 그 다음 상속은 취득세는 2.3, 외는 2.8이죠?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1을 빼. 그러니까 0.8. 증여는 취득세는 비영리. 왜 이렇게 나누죠?
그럼 큰 거에서 1을 빼니까 뭐다? 1.5. 지금 박스,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이 만들어 놨어요. 왜 같이 만들었어요? 취득세 할 때는 알아. 등록면허세 할 때는 또 취득세 기억 안 나. 같이 기억하라고 눈 크게 뜨고. 그 다음 보존등기는 원시죠? 2.8. 1을 빼니까 0.8. 그 다음 공유는 2.3이고 공유는 특례세율로 빠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없어. 자, 주택 나왔잖아. 주택 이거 취득세죠?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킨다 그랬죠? 취득세 표준세율? 이래서 3%. 이게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소유권이 아닌 것. 전부 1,000분의 2이야. 근데 거기 괄호가 뭐예요, 그거? 괄호.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괄호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전부 1,000분의 2이잖아. 임차권은 뭐의 1,000분의 2이야?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이래야 맞는다고요. 보증금의 1,000분의 2라면 틀려요. 그리고 변경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얼마? 6,000원.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쓰죠? 형식주의. 그리고 무효가 취소가 되거나 환급이 안 됩니다. 왜 환급이 안 돼?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환급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6,000원은 징수하는 최저 세액자고 XX가 뭐예요? 이 XX를 분석해야죠. 물 나쁜 남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5개. 납부, 충당, 납부, 충당, 납부, 충당. 그 3개 어디 있어? 오른쪽 끝에 적혀 있잖아. 3개. 소멸 사유는 5개가 있어요. 납부, 충당, 납부, 충당, 오른쪽 끝에 3가지가 부과,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 5개. 자, 넘겨봐요. 자, 넘겨보면은 나왔잖아. 이쪽. 자, 등록면허세. 1번. 아까 했죠, 이거? 아까 했잖아. 1번, 2번, 3번, 4번밖에 없어요. 4개. 자, 가산세는 율이 똑같고. 자, 중요한 거는 부가세요. 가운데 부가세 나왔잖아요. 자, 지방교육세 20%는 뭐의 20%야? 납부세. 농어촌 특별세 20%는 뭐의 20%다? 감면세.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부가세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취득세가 복잡하잖아요. 그 취득세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등록면허세는 찬찬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가세는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으로 나누어져 있고 왼쪽에 그리고 XX가 몇 개야? XX가 몇 개예요? 3개가 무슨 뜻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여기 봐요. 2페이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1페이지 쟁일 보다가 지금 넘겼어.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찾겠지.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